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특별편, 탁구를 지금 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운동해야 한다는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듣지요? 병원에서도 운동하라고 하고, 가족도 운동하라고 하고, 텔레비전을 켜도 건강 전문가들이 운동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헬스장은 등록해 놓고 며칠 못 가고 달리기는 무릎이 걱정되고 등산은 시간과 날씨가 맞아야 합니다. 혼자 걷기는 조금 심심하고 축구나 농구는 체력과 부상 위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재미있고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을까요? 그 질문에 광벽의 소소행이 자신있게 권하고 싶은 운동이 바로 탁구입니다. 탁구는 단순히 작은 공을 주고받는 놀이가 아닙니다. 눈과 뇌, 손과 발, 심장과 폐, 근육과 관절, 감정과 인간관계가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인 생활 스포츠입니다. 사람들이 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유지와 체력 증진이었고 체중 조절과 스트레스 해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운동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 부족, 관심 부족, 시설 접근성 부족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탁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탁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운동할 수 있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으며 나이와 체력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단조로운 운동이 아니라 상대와 공을 주고받는 재미가 있어 운동을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게임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는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탁구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현대인이 탁구를 시작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쉽고 재미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탁구는 앉아있는 현대인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재미있는 처방입니다. 현대인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는 자동차나 지하철에 앉아 이동하고 직장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합니다.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몸은 하루 종일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그 이유는 진짜 휴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의 중강도 신체 활동 또는 75분의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몰라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동이 재미없고 시작하기 어렵고 혼자 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성취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탁구는 다릅니다. 탁구대 앞에 서는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공이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짧게 떨어지면 앞으로 들어가며 길게 오면 뒤로 물러납니다. 지금부터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아도 공을 따라가다 보면 발이 움직이고 땀이 납니다. 걷기나 러닝머신에서는 3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탁구에서는 한 게임만 더 하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운동을 오래 지속하려면 의지보다 재미가 더 중요합니다. 탁구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공을 치고 싶다는 욕구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탁구가 현대인의 운동 부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2. 탁구는 눈과 뇌와 몸을 동시에 깨우는 움직이는 두뇌 운동입니다. 탁구공이 날아오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은 공의 높이와 방향을 살펴봅니다. 뇌는 공이 길게 올지 짧게 올지 회전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서 튀어오를지를 예측합니다. 동시에 포핸드로 칠지 백핸드로 받을지 공격할지 연결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곧바로 손과 발의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분의 1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탁구는 단순히 공을 보는 운동이 아닙니다. 시각 정보 처리, 선택적 주의, 공간 판단, 의사결정,
운동계획, 신체 조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인지운동 통합 활동입니다. 탁구에서는 매번 똑같은 공이 오지 않습니다. 공이 속도도 다르고 회전도 다르며 코스도 다릅니다. 상대의 자세와 라켓 각도에 따라 다음 공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탁구는 미리 정해진 동작을 반복하는 폐쇄형 운동, 보다 주변 상황을 계속 읽고 대응해야 하는 개방형 운동의 특성이 강합니다. 이것이 탁구가 재미있는 이유이자 두뇌에 좋은 자극이 되는 이유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집중력과 판단력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고, 직장인에게는 업무에서 지친 머리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뇌의 휴식이 됩니다. 중장년층과 고령자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전략을 계속 배우며 인지적 자극을 유지하는 활동이 됩니다.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근육의 힘보다 두뇌로 상황을 판단하는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어디로 보낼지를 읽고 내가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탁구는 체력만 사용하는 운동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스포츠입니다. 이 작은 탁구공 하나가 눈과 뇌와 몸을 동시에 깨웁니다. 탁구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브레인 피트니스입니다. 3. 탁구는 반응 속도와 민첩성을 길러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탁구를 처음 배우는 분들은 공을 놓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이 왜 이렇게 빨라요? 그런데 몇 달 정도 꾸준히 치고 나면 조금씩 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갑자기 나타났던 공이 이제는 어디로 오는지 예상되고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공이 느려진 것이 아닙니다. 내 눈과 뇌와 몸의 연결이 빨라진 것입니다. 짧은 공에는 앞으로 들어가야 하고 긴 공에는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포핸드 쪽으로 온 공과 백핸드 쪽으로 온 공에 따라 발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상대가 갑자기 코스를 바꾸면 몸도 즉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길을 걷다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피하는 능력, 계단에서 중심을 잃었을 때 몸을 바로잡는 능력, 물건이 떨어질 때 손을 뻗는 능력도 반응 속도와 균형 감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근력뿐 아니라 균형을 잃는 순간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탁구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탁구 하나만으로 모든 낙상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탁구에서 반복되는 짧은 스텝, 방향, 전환, 중심 이동, 손과 발의 협응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반응 능력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탁구는 공을 빨리 치는 운동이기 전에 몸이 상황에 맞게 빨리 대응하도록 만드는 운동입니다. 반응이 빨라지면 경기력이 좋아지고 일상생활은 더욱 안전해집니다. 4. 탁구는 심장과 폐를 무리 없이 자극하는 효율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탁구를 겉으로만 보면 조그만 탁구대 앞에서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랠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몇 번만 좌우로 움직여도 숨이 차고 땀이 나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결 랠리, 푸스워크 연습, 다구 훈련, 게임이 이어지면 운동량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탁구의 특징은 움직임과 짧은 휴식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공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한 포인트가 끝나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후 다시 서브가 시작되면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이런 형태를 간헐적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만 모든 생활 탁구가 자동으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보자의 가벼운 랠리와 숙련자의 강한 푸스워크 훈련은 운동 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탁구의 장점은 자신의 체력에 맞춰 강도를 조절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기본 랠리와 스텝을 천천히 하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좌우 푸스워크, 포핸드 백핸드 전환, 3구 공격, 다구 훈련 등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운동하고,
젊은 층이나 숙련자는 빠른 랠리와 풋워크를 통해 더 높은 강도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탁구는 심폐기능을 단번에 바꾸는 마법의 운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하고 실제로 발을 움직이며 충분한 운동 시간을 확보한다면 심장과 폐를 자극하는 훌륭한 유산소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공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 우리의 호흡은 조금씩 깊어지고 체력은 조금씩 회복되고 강해집니다. 5. 탁구는 하체, 코어, 상체가 함께 움직이는 전신협응 운동입니다. 탁구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팔로만 공을 치는 것입니다. 팔만 크게 휘두르면 공은 세게 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타이밍이 늦어지고 중심이 흔들리며 어깨와 팔꿈치에 부담이 생깁니다. 좋은 탁구 동작은 발에서 시작됩니다. 발로 자리를 잡고 무릎과 엉덩이로 중심을 낮추며 몸통을 회전하고 마지막에 팔과 라켓이 따라 나옵니다.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이 몸통을 거쳐 라켓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탁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신체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과 종아리는 이동과 방향 전환을 담당합니다. 허벅지와 엉덩이는 자세를 낮추고 중심을 유지합니다. 복부와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은 몸통의 회전과 균형을 조절합니다. 어깨와 팔은 라켓의 방향과 속도를 만들고 손과 손목은 미세한 각도와 회전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탁구는 팔 운동이 아니라 전신이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는 운동사슬 활동입니다. 탁구가 전신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자리에서 팔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발을 사용해야 합니다. 무릎을 적절히 굽히고 작은 스텝으로 공의 위치에 맞춰 움직여야 합니다. 포핸드와 백핸드를 균형 있게 사용하고 한쪽 동작만 과도하게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주 2회 정도 가벼운 스쿼트, 종아리 들기, 엉덩이 근력 운동, 코어 운동을 보완하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생활체육이 됩니다. 탁구는 근육을 크게 만드는 보디빌딩은 아니지만 몸을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용적인 전신 운동입니다. 6. 탁구는 운동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오래 지속하기 좋습니다. 운동은 강할수록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 체력, 관절 상태, 운동 경험에 맞지 않는 강도로 시작하면 며칠 만에 통증이 생기거나 운동 자체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탁구의 큰 장점은 같은 탁구대에서도 운동 강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공을 천천히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코스를 바꾸고 스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운동을 원하면 다구 훈련이나 풋워크 훈련을 할 수 있고 체력 부담을 낮추고 싶으면 복식 경기나 정확성 중심의 랠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고령자가 같은 종목을 하면서도 각자의 수준에 맞게 운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탁구는 축구나 농구처럼 상대와 직접 부딪히는 신체 접촉이 거의 없고 라켓과 공이 가볍습니다. 그렇다고 부상이 전혀 없는 운동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스윙과 낮은 자세로 인해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등의 과사용성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 탁구를 건강하게 오래 즐기려면 3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경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데워야 합니다. 둘째, 처음부터 너무 세게 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통증을 참으며 계속 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초보자는 공을 세게 치는 것보다 정확한 자세와 힘을 빼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기술은 경기력을 높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관절 부담도 줄여줍니다. 탁구가 평생 스포츠인 이유는 무조건 약한 운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약하게도 강하게도 즐겁게도 진지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탁구는 스트레스를 끊고 몰입을 만드는 움직이는 명상입니다. 현대인의 머릿속에는 늘 수많은 근심 걱정이 열려 있습니다. 업무 걱정, 가족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휴대전화 알림, 문자 메시지인 뉴스, 동영상까지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탁구공이 날아오는 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공을 보지 않으면 놓칩니다. 상대의 동작을 읽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랠리가 끝납니다. 그래서 탁구를 치는 동안에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벗어나게 됩니다. 눈앞의 공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몰입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 어려운 과제에 집중하고 행동에 대한 결과를 즉시 확인하며 시간 감각을 잊고 활동 자체에 빠져드는 명상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또한 탁구는 결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라켓 각도가 맞으면 공이 들어가고 타이밍이 늦으면 공이 나갑니다. 발이 움직이면 공을 잡고 움직이지 않으면 놓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집중과 몰입을 만들어냅니다. WHO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웰빙에도 중요하며 신체 활동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 위험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운동은 우울감과 불안 증상을 줄이고 수면과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탁구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해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완전한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의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구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탁구대 위를 오가는 작은 공이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고 굳어있던 몸과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8. 탁구는 사람을 연결하고 외로움을 줄이는 사회관계적 운동입니다. 혼자 하는 운동은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계속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오늘 하루 쉬어도 아무도 모르고 일주일 빠져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운동이 생활에서 사라집니다. 탁구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있는 운동입니다. 서브를 넣어줄 사람이 있고 공을 받아줄 사람이 있으며 게임이 끝나면 함께 웃거나 다음 경기를 약속할 사람이 있습니다. 탁구장에서는 나이와 직업보다 실력과 매너가 먼저 보입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 한 팀이 될 수 있고 대학생과 70대 어르신이 같은 탁구대에서 랠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공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탁구공은 가볍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신체 건강만큼 중요한 문제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고령자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사회활동과 지역사회 모임이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탁구를 배우면 공을 치는 기술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할 사람이 생기고 함께 연습할 사람이 생기며 내가 빠졌을 때 안부를 물어볼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탁구는 운동인 동시에 관계입니다. 9. 탁구는 시간과 비용 대비 얻는 것이 많은 고효율 생활 스포츠입니다. 운동을 시작할 때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시간과 비용입니다. 장비가 너무 비싸거나 시설이 멀거나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아무리 좋은 운동도 꾸준히 하기 어렵습니다. 탁구는 라켓과 운동화, 공 정도만 준비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가의 라켓과 러버를 구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문자는 기본 성능을 갖춘 보급형 라켓으로 충분히 기초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탁구는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실내에서 할 수 있고 한여름의 폭염이나 겨울의 강추위에도 일정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먼 산이나 야외 경기장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지역 탁구장, 국민체육센터, 복지관, 주민센터,
학교 체육시설 등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시설보다 접근성과 비용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탁구는 한 가지 활동 안에 여러 운동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발을 움직이는 유산소 활동, 자세를 유지하는 하체와 코어 운동, 공을 맞히는 눈과 손의 협응, 상대를 읽는 인지훈련, 게임에서 긴장을 조절하는 심리훈련, 사람과 어울리는 사회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헬스장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별도로 두뇌 게임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모임에 참석해야 얻을 수 있는 여러 경험을 탁구에서는 한 번에 만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비교적 적게 들고 운동 효과와 재미, 인간관계, 성취감은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단순히 저렴한 운동이 아니라 시간 대비 가치가 높은 운동입니다. 10. 탁구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평생 스포츠입니다. 많은 운동은 젊을 때의 체력과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탁구는 체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이 회전을 읽는 능력, 코스를 예측하는 능력,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 힘을 조절하는 능력, 서브와 리시브를 운영하는 능력이 경기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순수한 속도와 힘이 조금 줄더라도 경험과 판단력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탁구는 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공을 맞히는 것만으로 기쁩니다. 그 다음에는 10번 랠리가 목표가 됩니다. 이후에는 서브를 배우고 리시브를 배우고 커트와 드라이브를 배우며 복식과 단식의 전략을 익힙니다. 어제는 안 되던 기술이 오늘 한번 성공하고 오늘 한번 성공한 기술이 다음 달에는 경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작은 발전이 삶의 성취감을 만듭니다. 평생 스포츠란 단순히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어도 그 안에서 새로운 목표와 관계와 즐거움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탁구는 가장 현실적인 평생 스포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탁구가 모든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만능 운동은 아닙니다. 탁구만 친다고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모두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 일주일에 2~3번 탁구장에 나가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늘 30분 움직이고 다음 주에도 다시 움직이며 한 달 뒤에도 계속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탁구의 진짜 장점은 운동 효과가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다시 하게 되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게 되며 조금씩 실력이 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라켓을 들었다면 이미 첫 번째 포인트를 얻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30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 5 내지 10분은 걷기와 관절 풀기로 몸을 데우고 기본 랠리를 천천히 연습한 뒤 가벼운 게임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숨이 너무 차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쉬고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시간과 움직임을 늘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진 다음 탁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탁구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진 뒤 탁구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탁구장에 가서 공도 치고 사람을 만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친구가 생긴 다음 탁구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탁구를 치면서 친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탁구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젊었던 과거도 아니고 시간이 많아질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작은 라켓 하나, 가벼운 공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깨우고 뇌를 자극하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삶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금 탁구대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 작은 탁구공 속에서 앞으로의 긴 인생을 지켜줄 크고 단단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라켓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였습니다. 질탁하시고 행복만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